그래, 앉읍시다. 우리 광산구에서도 오셨구만. 우리 가만히 있자. 기성용, 기성종, 그럽니까? 우리 기씨가 요즘 막 광주를 빛내줘서 어젯밤에 기보배 선수, 우리 응원한다고 바로 앞에서 한 3,000명 모였어요. 그래서 아주 아슬아슬했어. 우리 회장님은 저번에도 뵙고, 우리 또 어르신도 오셨고, 그러니? 그래, 오신 목적이랄까? 임곡동에 농경지 배수 펌프장 문제 때문에 애로가 있다고 들었는데, 말씀만 해보시죠. 시정 발전에 늘 수고해주시는 우리 강훈태 시장님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임곡동 통장단 단장 기성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고질적인 10여 년 전부터 침수가 되고 늘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하는 데를 건의를 해왔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선거가 있을 때만 꼭 해줄 것 같이 하시다가 우리 정치하신 분들 그래가지고 안 되고 해가지고 꼭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피해를 항상 되풀이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에 주민들 피해 지역 주위의 주민들 한 140여 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광주시의회 또 구에 그리고 구청에 그렇게 건의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직 그 말씀은 꼭 항상 그러더라고요.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기원주 씨가 이렇게 시장님을 면담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좀 바빠가지고 이 앞으로 4월달에 못 왔었는데 저는 지금 처음 뵙습니다. 우리 시장님을.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동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줄 것인지 우리 시장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광산에서 한번 답변해봐요. 그동안에 건의가 있었으면 어떻게 좀 진전이 있어? 그 전에 추진을 해오는 과정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해오고 기재부에도 저희들이 들려서 농림부하고 같이 거기에서 회의도 개최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중앙에서 하는 얘기는 면적의 차이의 개념입니다. 50헥타 이상 있을 때는 농림부에서 해야 하고 50헥타 미만이었을 때는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여러 차례 이제 면적 조사를 한 결과 지금은 이제 수문 분석 결과에 의해서 47헥타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7헥타 이 부분에 대한 기본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용역비가 우선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입니다. 근데 우리 가만히 서국장이 왔네? 벽에서 나오시오. 나와. 우리 다 아시죠? 광산에 우리 부청장 훌륭히 하시고 지금 시에서 또 가장 중요한 지금 건설국장 갖고 계시고. 그럼 광산에서 영입비 내서 하면 되지. 돈이 없다 이거예요? 저희들 농어촌 정비법의 8조에 보면 전남 지사 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헥타 미만. 50헥타 미만. 예. 그런데 그럼 시에서 안 했어. 면적 조사 때문에요. 상당히 좀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50헥타 이상이냐 이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좀 점검하려고 물어봤던 것이고, 결국은 이제 재정이
광주시나 광산구가 열악해서 시돈이나 굿돈으로 할 형편이 안 되고 그 대신에 이제 국가돈을 뺏어 와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돈을 가져와서 하려면 절차가 필요한데 먼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단 말이죠. 용역을, 이 말에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을 50헥타 이상은 국가가 직접 하는 것이고 50헥타 미만은 지방에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갈래가 타졌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용역을 해 나가면 될 것 같고 용역비는 얼마나 드는 거? 5천만 원. 그리고 전체 사업비는 60억 추산. 용역을 물론 해봐야 되겠지만 대략 60억이 추산이 되면 그 60억 추산은 이제 농림부 국비를 타와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로 갖고 옵니다. 언제쯤 가능한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장님께서 좀 결산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요. 바로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바로 용역이 언제 나오는데? 이제 용역은 그래도 내년 한 4월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도 도중에 농림부에 우리 뭐 광주에 이렇게 뭐 60억? 60억짜리 사업비를 줄 수 있는 뭐가 있을까? 네, 그 농림식품부의 그 포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기획재정부에서도 지난번에 그 올라가서 얘기를 했더니 용역 설계만 나오면 바로 이렇게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이 일을 많이 해놨네요. 많이 해놨고 이제 5천만 원 용역비만 하여튼 확보하면 그 다음에 60억 본사업비는 국가에서 준다고 그랬다니까 괜찮하겠구만. 그러면 연도 말에 5천만 원 용역비는 확보기로 하고 그리고 계획대로 농림부에서 50억 국비를 타오기로 하고 조금만 그럼 기다려 보십시다. 그럼 우리 이제 박수 한번 칩시다. 오랜 동안의 수건이 이제 풀리겠구만.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가닥을 잘 잡아야 돼. 실타래로 딱 헛걸어지면 아무 가닥이나 잡아당긴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더 엉켜버리잖아요. 딱 한 가닥을 잘 잡으면 쭉 풀리거든. 마찬가지로 다행히 이제 우리 광산의 과장이나 또 우리 본청의 과장이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길을 모셔가다 보니 47헥타다. 그러면 47헥타까지는 일단 용역은 시에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용역이 되면 국비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전제에 미리 이제 국비를 줄 기재부하고 농림부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럼 용역만 하면 이제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고 농사 잘 지시고 그때까지는 조금 참으시고 그럽시다. 예. 대경제정치연구원에 있는 모양이네. 동생분이 김용범 씨요, 박정훈 씨요. 김용범 씨요. 그래, 이렇게 우리 세 분 잘 오셨습니다. 강인택 의원까지 같이 모시고 오셨네요. 시청 오신 거 환영하고. 보니까 치평동에 무슨 작은 도서관 문제로 되어 있는데 누가 말씀하실래요? 우리 김숙이 회장님 말씀하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에 저희 아파트에 아이들이 참 많으니까 꿈나무들에게 좀 좋은 환경도 조성해주고 또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밝고 또 귀하게 잘 자라는 게 꿈이잖아요. 예.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작은 도서관 생활 밀착력 작은 도서관 사업을 이렇게 시에서 나름대로 지원해 주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과 더불어 이 아이들의 그 독서 문제나 그리고 그 아이들의 여러 가지 생활 지도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주민들과 화합도 되고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신청하게 되었고요. 또 시장님이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해서 97개 동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 시장님이 보다 나은 광주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대내적으로 매우 애쓰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또 송룡의 주무관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다른 곳에 실정도 알려주시고 저희들에게 또 더욱더 실제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정보도 주시고 또 현장도 방문해 주셔서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오늘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안상남 씨나 이만순 씨도 같이 그때 오셨구만요. 예. 거의 뭐 공간이랄지 뭐 여건은 되나요? 뭐 공간은 있나요? 그럼 책은 도서는? 도서는 저희들이 또 모아놓은 것도 좀 있고요. 예, 있고. 그전에도 저희들 어떻게 설치에 대한 것들을 또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러면 책은 또 많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아서 또 해준 것도 있고 또 요즘에 책들이 많다. 집안이 모두 도서관처럼 책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세대를 가보면 그런 또 책들도 모아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또 우리 뭐 강인태 의원 계시니까 아주 부지런한 지방 의원이시니까 많이 도움을 줄 거고. 그러면 이걸 하려면 이제 제대로 해야 할 텐데 하게 되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은 도서관 97개 거점 도서관 거기에 들어가는가?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그러면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은 얼마 드는데? 음. 3,5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면 제대로 좀 꾸며지겠다. 리모델링은 뭘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처음부터? 그런데. 무슨 정도로? 그, 영업할 수 있는 뭐 어떤 학원 같은 걸로, 학원으로 용도를 좀 활용하고 있다가, 학원 용도에 맞지가 않으니까, 주민들이 자기들 하업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도서관을 좀 지원 요청한 것 같습니다. 지금 몇 평이나 되는데? 약 35평 정도 됩니다. 어디, 그 1층에 있어요? 아, 1층에? 예. 그래서 한 3,5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기자재는 뭐 책상 같은 거? 이런 거? 다 넣고, 도서는 자체적으로 하여튼 해보겠다. 예. 그렇게 우리 주민 대표들께서 오셔서 건의하신 것이고, 더구나 또 우리 강인태 의원도 오셨고 해서, 시장이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700만 원 거금인데, 없는 살림이 그것도 만들려면 나는 땀 좀 나겠는데, 그래서 기왕에 하기로 한 거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서, 현장 방문도 한번 해보고, 그래요. 예, 축하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우리 세 분이 이렇게 오셨네요. 더운데 시청 찾아주신 것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대충 이렇게 서류가에서 보니까 우리 양동시장의 비가림 시설 그 때문에 오셨다고 들었는데, 여기 이제, 아마 대부분 여러분이 그동안에 내셨던 그 서류를 정리해서 저한테 준 거라 아마 이걸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한테 주시라면 또 하나 주시고. 예. 아, 네, 또 오셨구나. 예, 네. 우리 광미순 회장님 또 고영길 또 같이 오셨고 감사하고. 여러분 맞으려고 우리 경제산업정책관 부국장 또 도로과장 이렇게 배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서구에서는 누가 안 오셨는가? 그래, 어서 오세요. 날도 더운데 모두 또 고생들 하셨구만. 서구에서도 또 이 경제과장, 또 서구에
건설과장 이렇게 두 분이 와서 배석이 되십니다. 대충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누가 우리 이태영 회장님이 말씀하신 누가 말씀하신 오신 목적이랄까? 그런데 아니 근데 저는 요즘은 시장님과 위원장으로 했는데 왜 부르지 않은 광빈순 씨하고 고영결 씨는 왔는가 모르겠습니다. 퇴장 시켜주십시오. 회장보다도 나중에 이제 말씀드려요. 아니 나무 같이 오면 안 되지 나가고. 그 이제 그 일반적으로 나하고 둘이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대부분 경우에 우선은 이제 이해관계 당사자랄까 쭉 그냥 함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시장이 아니 저번에 저 두 사람이 민원을 넣었을 때는 제가 상대방이었는데 저한테는 연락을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못 나왔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시장님과 면담 신청해서는 저기 둘이는 무단으로 불러갖고는 안 되시죠. 일단 저기 두 사람은 보내십시오. 참고적으로 물어보실 것이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제가 곤란합니다. 아니,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함께 부르도록 하고, 그 본인께서 원하시니까 그러면 참시 계시다. 잠깐 나가서 있어야죠. 두 분 계신 데서 말씀하시기 물어보도 않은 도둑고양이 같이 있으면 안 되지. 예. 네, 말씀하세요. 예.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서로 간의 어떤 노점상의 생존권 문제하고 기존 상인들의 어떤 영업권 상충되고 충돌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지방 주민의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득세 이 부분하고 중앙의 어떤 교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주민들의 재산이라든가 영업권도 상당한 정도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원인 이태영 씨는 노점상의 생계 차원에서 영업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생존 차원의 어떤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 상인의 재산권과 영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는 기존 상인, 현재 갖고 갑니다만 기존 상인의 영업을 심대한 정도로 지금 침해하고 있습니다. 천장, 지붕, 벽, 커튼 쳐버리고 또 그 친 과정에서 전에는 천장이 노출돼서 심하게 도로 침범 안 했습니다만 지금은 천장이 덮여진 상태에서 도로 침범이 제가 알기로 기존 도로가 4m 내지 5m 도로인데 지금은 한 1m 정도밖에 안 남기고 침범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정의 영업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강주 시민들도 아울러서 통행하는 데 엄청난 지장이 많습니다. 행정은 제가 생각에는 진정 입장에서는 법을 집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법에 위배된 것은 시정돼야 되고 또 노점상의 어떤 행정권 차원도 법의 범위 내에서 보호돼야 되지 않는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법으로 씌워진 그 천장을 철거라든가 시정을 요구하고 오히려 노점상 등 이런 분들이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인정시장을 추진한다고 오늘 구청의 아까 노점 담당 계장이 직접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법이 있다. 당신들이 시장을 요구해도 그래서 아마 이 사건 인정시장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정시장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정시장이 된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화되지는 않고 다만 국가에서 시장으로 인정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한다는 이런 문제지 불법을 합법화하는 그런 것은 아마 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목적으로 인정시장을 추진한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진정인 경우는 일요일 날에는 영업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인정시장이 된다면은 강제로 아마 한 달에 2번 일요일 날 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인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어떤 불법을 시정하기 위해서 아니면 막기 위해서 인정시장을 추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그쪽에 소위 비가림 시설의 설치 자체를 지금 반대하시는 입장 같네요. 기본적으로 행정이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준거되는 것이 법이죠. 법을 위반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제 법보다 더 귀한 것은 국민의 절대 다수의 뜻이지요. 법이라는 것도 뭐 공동체 사회를 보다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규율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행 법과 또 법에 다소 상치되는 국민의 뜻과 그 사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 고민을 해야 할 그 입장이 행정인데, 노점이라는 게 광주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약간 서울 같은 데도 어디 보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비가림 시설을 이미 해놓은 데도 있고요. 이를테면 한약 많이 파는 경동시장 앞에는 보도구에다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비가림 시설을 멋지게 쫙 해놨죠. 그런 데도 있고, 또 어디 가보면 노점상을 그냥 완전히 철거반이 가서 그냥 이렇게 드러내버리고 또 며칠 있다 또 들어오고 이제 막 싸우고 그런 데도 있고, 뭐 천태 만상입니다. 근데 광주의 양동시장은 어찌됐든 오래 전부터 거기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처음부터 없었으면 또 깨끗하고 좋았지만 오래 전부터 또 들어오는 사람마다 눈살을 찌푸린 데가 또 거기거든요. 공항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대부분 그 앞을 지나가는데, 와, 광주 무질서니 좀 뭐야 이것이 그냥 비닐로 같은 것이 그냥 옆쪽에 막 도로까지 덕지덕지 나와 있고, 저런 것을 철거를 해버리든가 헐라면 제대로 양성을 해버리든가 늘 그런 고민이 있는 거지요. 고민이. 그래서 이제 노점상에서 우리 서구에 대해서 인정시장 좀 해달라 그런 청을 했었고, 또 현행 제도를 보니까 인정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면 가능하고, 또 인정시장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비가림 시설이 이제 시장의 일부가 되어가지고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비가림 시설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상이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보니까 약국을 지금 하시는데 뭔 피해가 있나요? 옥에다가 이렇게 했을 경우는? 20년 약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붕을 씌워버렸어요. 지붕을 씌우고, 그 전에는 우산까지 씌워놓고, 또 옆에 가게들은 1m, 2m씩 내놓고, 그리고 밤중에 이제 지붕을 딱 씌워놔가지고, 시장님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녁에 잘 자고 나와가지고 아침에 보면은 시청 앞에 도로변에다가 불법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100m 이상을 집을 지어놓으면은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것도 구청에서 지어진 것 같이 현대식 건물로 아주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커튼까지 싹 해놨어요. 콘크리트, 또 지붕, 펜트, 자우지가 무슨 가게 하나를 무슨 빌딩 그렇게 해갖고 지어놨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찾아오들 못해요. 처박아 놔가지고 약국을 위에서 덮어불고 앞에서 나오고 옆에서 가게들이 튀어나오고 해가지고 찾들 못해요. 그리고 노점상들 신문 욕설 때문에도 영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가 1m 되어가지고 사람 한 명 지나가면은 겨우 끼어서 옆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옥에다가 덮어 씌우는. 그러고요. 이게 처음부터서 시장을 하려면 정식으로 떳떳하게 해가지고 시장을 활성화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면은 지붕을 씌우든 아케이드를 하든 그런 건 상관이 없겠지만, 불법을 지금 무마하기 위해서 지붕을 그대로 하고 또 인정시장까지 가자 그러는 것은 안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정시장이란 말은 언제나 말이 나왔냐면 서구청 재난관리과장
그 김치백 계장이 작년에 3월 19일 날 내가 서구청에 가니까 예, 불법 지붕이 문제가 돼도 이것을 인정시장으로 해놓으면은 지붕을 안 뜯어도 된다고 언지를 계속 수차례 했었어요. 저한테도 하더라고요. 3월 19일 날. 그러고 이제 쭉 넘어오다가 이제 6월 달에는 혜란이 엄마가 아까 저기 앉은 강미순 이제 혜란이 엄마가 그 뭐라고 그러냐면은 시청에 시장님과 면담을 했는데 인정시장을 하면 지붕을 안 뜯어도 된다고 시장님이 인정시장까지 밀어준다겠다고 그랬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장님. 지붕 안 뜯으려면 인정시장, 양동시장 해준다고. 자, 이렇게 하십시다. 하실 말씀 계시면 쭉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할게요. 왜 내가 도중에 말을 하면 말도 못하게 또 하시면서 갑자기 또 그러세요? 아니 나는 너무 풍성히 그러니까 막혀서 그래요. 예. 자, 말씀하세요. 말씀 다 하셨어요? 그리고 비가림이 저기 재래시장으로 해가지고 그 활성화한다고 그 뭐 지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원 하나도 없었어요. 지원 하나도 없었고 저쪽 시장 안에 그 답점물이 있는데 이번에 주차장으로 새로 만든데도 그 주차장 한다고 집 파는 사람만 이익을 봤죠. 그쪽 주민들은 너무나 피해가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무 도움도 없었어요. 글쎄 이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시민이 판단하는 것이고 시민은 투표를 통해서 선거 때 되면 결정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나는 시민을 들어보세요. 나는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시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매도하는 듯한 발언은 좀 삼가하시고 이제 들어보세요.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하는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우선 전통시장이 부족한 공중화장실, 주차장,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았을 때 이 비를 맞기 때문에 소위 아케이드란 이름하에 그런 체향을 해주는 것. 그리고 이제 거기에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문화공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동시장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얼마가 투입되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좀 이따 자네가 답변하면 되지, 이 사람아. 답변해, 좀 이따가. 그걸 갖고 올 게 아니라. 어쨌든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됐어요. 그래서 뭐 재래시장으로 해서 뭘 해줬냐? 이게 지금 뭘 해줬는가는 좀 나올 거예요, 이제. 물론 그것이 개개 상인의 입장에서 나는 저것보다는 저것이 더 원하는데 왜 저런 걸 했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쪽에 이제 구성된 상인회의 건의를 받아서 그동안 해오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불법의 정도 문제인데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면은 불법이지요. 그러나 관청에서 허가를 해주면 또 불법이 아닙니다. 허가를 해주면서 그 도로의 점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냥 말하자면 무상으로 써버린 게 아니고 공중이 다니는 도로를 그래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점용 허가를 해주마. 그러면 전제는 돈을 내야 되거든, 점용료를. 이제 공시가 되면 점용료를 내겠죠. 당연히 내야 되지요. 그리고 이제 인정시장 문제는 아까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은 그 우계에 있는 체양시설을 원천적으로 체양시설을 하는 게 좋으냐, 체양시설을 해서는 안 되느냐, 그 가치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 제 입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현실적으로 존재해왔던 노점상이고 이 시점에서 노점상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양성화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서구청의 건의를 받고 저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말하자면 막상 이제 그 체양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인정시장이 되면 체양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그러면 인정시장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느냐 그랬더니 몇 달 전에는 요건이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요건이 되면은 뭐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요건이 된지 안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정시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아닌가 지금 판단이 되고 물어보려합니다만은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가치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입장에서는 그거 노점상이 없애야 된다. 다 쓸어버려라. 그러나 시장이 저는
그것이 엊그제 생겼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수십 년 동안 거기에 지금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쓸어내는 것보다는 기왕의 양성화해서 좀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냐. 그런 대전제하에 저는 오히려 고민하는 것이 만약에 시장의 뜻을 봐줘준다면 개별적인 사안으로 들어가서 이 약국의 경우에 그러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이 약국에 만일에 우게다 체양시설을 한다면은 체양시설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약국이 피해가 더 많아져 버린다. 그럼 왜 피해가 더 많아져 버리냐? 그럼 피해를 줄인 방법이 뭐냐? 이것을 연구를 하는 것이, 연구 세계라는 것이 결국은 양쪽에 조금이나마 덜 손해를 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맞이를 했어요. 우리 이태영 씨를. 그래서 그런 기본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제 하나하나 좀 물어봅시다. 나도 지금 모르겠어요. 인정시장 끊기면 어떻게 됐어? 된 거요? 앞으로 할 거요? 어쩔 거요? 일차 면담 후에 추진을 해가지고요. 지금 인정시장 요건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등록이 거기서 됐어? 그 전체 도면하고 현재 들어갈 수 있는 도면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수산시장에 총회를 해서 거기서 기존에 동의는 했지만은 또 동의서가 들어오면 바로 등록 요건이 갖춰지게 등록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수산시장 쪽에 총회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가? 일부 도면하고, 왜냐하면 도면이 당초에 그 출입구 쪽에서 약간 의외로도 그쪽에서 있는 분들이 또 요구를 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만 들어오면 바로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자, 현실적으로 지금 약국을 경영하시는 우리 이태영 씨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영업에 심대한 지장을 받고 계신다고 그러시는데 영업 지장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 왜 영업 지장이 이렇게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 들어보니까 약국을 빼고 바로 옆집은 뭐 돌출을 이렇게 해가지고 약국만 쏙 또 들어가게 되어 있고 막 그런 모양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뭔 방법이 있어? 서구 건설가요 최성래입니다. 지금 약국 쪽에는 저희가 천막이 반이 쳐졌습니다. 지금 비가림이 지금 반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선관성에 거기 부분만이라도 철거를 했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 노선관청에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만 철거한 다음은 쓰겠다고 했는데 또 한쪽에서 민원인은 그때 당시 민원인께서는 거기만 철거를 해버리면은 민원을 남기신 그 여지가 본인한테 돌아온다. 이래가지고 좀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게 비가림 시설에 가다가 현재 약국 쪽은 반 정도는 지금 이렇게 터져 있는 상태가 말인가 하느라고? 예. 그리고 반은 붙어 있고? 예. 근데 과장 얘기는 다 철거해보라 그랬다고? 이게 인도라면요. 여기 약국이고 이게 인도라면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반이? 예. 그리고 그 옆에 말이자면 그 옆 가게들이 돌출돼가지고 약국이 가려본다는 문제. 그건 기존 그 상가 건물 주인들이 물건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이제 한 다음에는 전체 점포가 싹 물건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전부터 한 1m 정도를 넘게 내놓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사람 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길만 내주는 터지는 방향으로 좀 하고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들어보면 우선 이제 양쪽에 약국만 제하고 양쪽으로 돌출되어 버렸다는 것은 우게 체하고 관계없이 지금 그렇게 되어버린 상황 같고요. 그렇죠. 아니 체양 문제 말고 양쪽에 돌출되어 있다는 거. 글쎄. 이제 그것은 이제 우게 체양하고 관계없이 되어버린 것이고 우게 이제 체양을 치는데 못 치게 하니까 약국 바로 앞에만 빼거니 놔두고 좀 쳐버렸다 그 말이구만. 그러면은 우리 이태영 씨께서 어쨌든 이제
미우나 고우나 이제 함께 살아야 할 한 동네 아닙니까? 매일 아침 얼굴 봐야 되고 그런 처지니까 조금 뭐 손해보고 조금 양 보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최소한도 요것을 이렇게 해달라. 내가 이 점 여기까지는 내가 양 볼 테니까 요걸 좀 이렇게 좀 해달라. 뭐 이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부모가 한 3m 정도 돼야 되는데 한 6m밖에 안 되니까 차가 도로를 넓혀주고 도를 어디로? 아, 지하철 공사하면서 도로가 많이 좁아져 있거든요. 이 도를 어디로 넓혀? 말씀은 통행목적을 넓혀주라는 물건을 좀 더 넣어서 근데 아까 아침에 시장님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시장님께서 이제 천장하고 관계없다 했는데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왜 관계가 있냐면은 천장이 없으면은 이렇게 물건을 앞으로 더 못 내놓습니다. 천장이 없으면. 왜? 왜냐하면 눈 오고 비 오고 이렇게 하니까. 낮에는 또 햇빛이 여기 천장이 딱 씌워져 버리니까 뭔 말인지 알았어. 뒤에다 물건을 막 2m, 2m 챙겨놓고 앞에 와서 영업을 합니다. 뭔 말인지 알았어. 그리고 약국가 아니라 조금 해가지고 한 2kg 되니까 지금 들어가서 너무나 공기가 없고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더 보충한다면은 민호님이 진정이 당초에 듣기 쉬울 때 바로 지적했거든요. 첫째, 서구청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다시 질의했어요. 답이 없으면 감사원에 다시 질의하겠다니까 불법이다. 그리고 나서 시정을 요구하니까 처음에 공사 시장 바로 얼마 안 됐습니다. 서구청 직원 담당 두 분이나 정확히 누군지 두 분이 나왔다 갔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아까 지금 노정 회장인가 하고 몇 마디 하고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공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약 2년 동안. 그래가지고 초기에 만약에 했으면 이렇게 서로 간에 피해가 발생 안 했는데 대대적으로 두세 달을 해가지고 한 6m 가까이에다가 3천만 원, 4천만 원 공사를 대대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도 대낮에 공개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지금 진정이 있다는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일단은 그럼 다 끝났는가? 진짜? 10월 26일 일부 지금 민호님께서 이야기하신 구간은 끝나 있습니다. 그럼 안 된데 어디? 민호님 이야기하신 그쪽으로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집 앞에는 집주인들이 넓게 쓰기 위해서 제한을 내놓은 거죠. 노점들이 임의적으로 씌운 데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시장님께 물어보시면서 그 연장 거리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계속 보장을 하잖아요. 계속 불법을 보장을 하니까 공사들이 그리라는 거지. 불법을 계속 보장을 하잖아. 지금 인도폭이 전체가 얼마인데? 5m인데 현재 지금 1m 정도만 터졌는가? 아닙니다. 그럼 지금 노점상이 약 1m 50, 상가쪽 2m 정도에서 3m 50, 나머지 한 1m 50 정도는 지금 통행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 상가 쪽에서 노점상 예, 상가 쪽이 상가 주인들이요. 상가 쪽이 1m 50, 그쪽이 한 2m 가까이 나옵니다. 그쪽이 2m, 예. 그리고 노점상 노점은 1m 50 정도 됩니다. 1m 50. 예. 그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사진 한번 봐고 그러면 5m 가운데 1m 50쯤 남았네? 근데 너희들도 보고를 하니까 시간이 헷갈리지. 여기는 양쪽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없네요. 이쪽에는 지금 이쪽에는 이쪽 뒷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노점은 없어. 이쪽은 상가 같고. 예. 바로 이 상황과 노점이 여가 뭐냐 지하를 줄여서 예. 그다음에 예, 예. 알겠습니다. 1m밖에 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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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